자, 이거 설명할게요. 그래서 해당 토지가 건물과 고가주택으로서 취득이 다르다. 등기가 됐건 말았건 여러 사람 소유했건 말았건. 자, 하나 팁 드릴게요. 첫 번째요. 조세 특례 제한법 제7조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이 있죠. 네, 이건 실화입니다. 세무서 직원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하고 사인 붙었어요. 사인 붙었는데 어느 지역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재개발 정비사업지구예요. 정비사업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 돼요. 관리처분 났습니다. 확장 공사를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땅 일부가 수용이 됐어요. 자, 이 사인이 뭐가 사인이 걸었냐면 세무사님은 이거 감면 대상입니다. 공익사업용으로. 세무서 직원은 나는 지금까지 30년 근무했지만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재개발 재건축 토지가 수용된 건 감면한 적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국세무 교육원 근무할 텐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세무서 직원 말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조특법 17조에 토지 등이 공익사업용 토지 비천보험은 기타 법률 수용 현금매수가 된다면 현금 보상을 10% 해줘라. 토지 등이 뭐예요? 토지 등이 조특법 60조에 가면 60조 맞을 거예요. 가면은 토지 또는 건물 가열고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 그러면 17조에서 토지 등은 뭘 말해요?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처분이 낮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팔린 거예요? 조합 입주권이 팔린 거예요. 그죠? 그럼 조합 입주권이 부동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보실 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주식 등 그러잖아요. 그죠? 주식 등. 근데 분명히 써져 있어요.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앞에 뭐라고 써졌어요? 출자, 지분 또는 주식을 가로 열고 이하 주식 등이 한다고 되겠죠? 자, 이걸 설명을 드린다면 시행령 168조 12에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주택 전착 면적의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다?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시행령 154조에 가보면 1세대 비과세 해당 부수 토지의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기죠? 3배, 5배, 10배예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자, 그런데 고가주택은 그걸 적용할 수 있어요? 할 수 못해요? 고가주택에 주택의 부수 토지가 5배, 편히 말하면 5배라고 합시다. 주택의 부수 토지가 5배 초과한 토지예요. 부수 토지가. 근데 그 집이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여러 선배님이 어떻게 신고하세요? 5배 초과하고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를 중과하고 비과세 제외시키고 5배 이하분과 건물은 9억 초과분만 과세합니까? 두 번째,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토지건 건물이면 9억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죄송합니다. 9억이라고 해서 12억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자, 전자요, 후자요? 선배님. 후자가 맞습니다. 이유를 말할게요. 본법 89조 1항 제3호 가로 속에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그 말은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죠. 그러면 시행령 154조, 155조, 154조 2, 155조 2, 155조 2, 155조 3. 그건 다 어디에 위임받은 거예요? 89조 1항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154조 5항, 4항, 5항, 6항? 거기에 있는 5배 초과하면 비과세를 못 해준다는 규정을 고가주택에 적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95조 3항에서 시행령 106조로 넘어와가지고 이런 산식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으로 한다면 5배, 10배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뭐만 과세해요? 12억 초과분만 과세해요. 그런데 강정받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행령 168조 10이에요. 그 집이 고가주택인데 5배를 초과한 주택이에요. 어쩔래 이거 어쩔래. 그죠? 그러면 전체 토지분 양도 차익이 10억은 계산이 됐어요. 이 집은 고가주택이에요. 그런데 5배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이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10억 중에 몇 억은 비과세예요. 4억은 비과세예요. 근데 이 집이 5배 초과한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상당하는 부분에 초과분 상당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차익을 계산하니까 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 6억 중에 2억은 뭘로 해야 돼요? 일반세를 적용해야 되죠. 4억은 뭘로 적용해야 돼요? 중과세를 적용해야 돼요.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그죠? 이거 다이어그램을 하는데 이게 유형이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5배 초과분이 12억 초과를 넘을 수가 있어요. 또 5배 초과분과 12억 초과분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12억 초과분이 5배 초과분보다 비율이 높은 꼴이죠. 그래서 여기 선배님들이 바로 그렇게 신고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5배 초과분 곧바로 과세 비상토지. 5배와 건물은 12억 초과분만 과세. 그러면 납세자가 몰라요. 납세자 모르죠. 그럼 세무 직원이 신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소명서에 나올까요? 세금 환급해 주려고 소명 요구 나온 거 봤어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책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같이 한번 봐봅시다. 525쪽이요. 고가주택은 이율 과세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부담부 증여다 먼저 중간에 제가 이 박스 속에다가 6번에서 넣어놓고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한다면, 자, 부담부 증여는 꼭 몇 가지 생각해야 돼요? 꼭 2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째,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판단. 그때 전체 재산을 평가를 해서 12억 초과가 되면 고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주택을 주면서 은행 담보되어 있는 것 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6억을 네가 갚아라 그러면 6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6억에 상당하는 양도 차익을 구해야겠죠. 구해서 만약 2억이 나왔다 합시다. 평가액이 2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억 곱하기 20분의 20 마이너스 10이 상당한 X값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죠?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해야겠죠. 근데 그걸로 우리 선배님들이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꼭 무슨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돼요. 네. 부담 부분은 괜찮겠지만 순수 증여는 14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몇 년을 경과해서 팔아라? 5년을 경과해서 팔아. 뭐에 걸리니까? 이율과세, 부당해상 부인에 걸리니까. 그죠? 그 말 꼭 해줘야 돼요. 네.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 그 다음에 세금을 적법하게 면탈하는 경우로 한다면 저는 꼭 공문을 보내줘요. 공문을 보내서 기관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그 공문을 보내놔요. 보내놓으면은 꼭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요. 그다음에 카톡을 이렇게 뭐죠? 뭐라고 하죠? 캡처해가지고 공문 밑에 딱 붙여놔요. 나는 분명히 보냈다 이거죠. 그럼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걸 끝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또 하나 지금 신부 사례입니다. 이 땅이 100평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20평입니다. 근데 이만큼 땅이 수용이 됐어요. 이거 2평이 수용이 됐어요. 2평이 수용이 됐는데 이걸 보상금으로 2억을 받았어요. 인세대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입니다. 자, 2억의 양도 차익이 만약에 1억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자, 1세대가 한 주택을 가진 경우로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로 한다면 거주 보유 관계없이 뭐 해줘라? 비과세 해줘라. 근데 이 집이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거 그냥 비과세 할 거예요. 그럼 문제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이 집을 왕창 판다고 생각해요. 왕창 양보한다고. 그럼 땅값만 얼마짜리예요? 땅값만. 2평이 2억이니까 100평이 얼마예요? 50억짜리죠. 맞습니까? 1억씩구나. 100억짜리예요. 땅값만 100억짜리예요. 그러면 이 집 무슨 집이에요? 고가주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1억 곱하기 요 주택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101억분의 101억 마이너스 12억 상당하는 X값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과세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과세는 안 돼요. 또 뭐 해줘야 돼요? 공익사업은 수용됐잖아요.
그렇죠? 사업인정 고시전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현금 보상은 10% 해줘라. 채권을 3년 이상 5년 미만은 30% 해줘라. 5년 이상 만기 채권은 몇 년 해줘라? 20% 해줘라. 40% 해줘라.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곧바로 이게 비과세가 안 됩니다. 안 지워지네?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고가주택은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렇게 말 나오면 이제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주택을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해서 팔면 과세요. 잠깐만요.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입니다. 자, 토지만 팝니다.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고가 생각하지 맙시다. 토지만 팔면요, 과세예요. 예. 그 다음에 건물만 팔면요, 비과세예요.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요, 비과세예요. 자, 이제는 분할해서 팔 겁니다. 분할 또는 일부만 팔 거예요. 자, 먼저 주택과 토지가 비과세가 충분한 주택이에요. 주택을 분할해서 팝니다. 그러면 A가 A, B가 됐어요. 그럼 먼저 판 건 무슨 일? 과세,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자, 두 번째, 땅을 분할해서 팝니다. 주택을 놔두고 땅을 분할해서 팔아요. 또는 땅을 일부 지분을 팔아요. 과세,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땅과 토지를 한꺼번에 같이 분할해서 팔아요. 그러면요, 먼저 판 놈은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땅만 분할해서 팔면 과세가 맞아요. 근데 언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공익산 수용 현금했을 때는 비과세가 돼요. 잔여주택은 몇 년 내에 팔면 5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돼요. 자, 건물만 분할해서 팔아요. 원칙적으로 과세예요. 근데 언제 비과세예요? 수용 현금했을 때는 비과세예요. 함께 분할해서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수용 현금했을 때만큼은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언제 취득해야 돼요? 사업인정 고시 2년 이내에 취득해야 돼요. 5년 전에 취득해야 돼요. 인정 고시 전에 취득해야 돼요. 1번이고 3번이 몇 번이에요? 선배님? 3번이에요. 네. 딱 거기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업인정 고시전 2년 이전이 대부분이 이야기해요. 근데 딱 거기만 사업인정 고시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딱 한 번 있죠. 아까 시행령 168, 14의 사망에 있는 거. 2007년 1월 1일로 사업인정 고시 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사업인정 5년 이전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곧바로 그다 비상 토지가 아니다. 네, 거기만 딱 5년이에요. 나머지 다 2년들입니다. 그래서 526쪽에 보신다고 한다면 해당 토지 지분 일부만 판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양도 차이가 계산을 한 얘기예요. 제가 참고하고는 XY Z를 했잖아요. 그 설명은 이 표시로 설명한 겁니다. 나머지는 땡기고요. 다음에 527쪽 이건 사례입니다. 사례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땅이 수용이 됐어요. 땅만 수용을 했어요. 근데 주택 수용은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헐어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돈이 없다 보니까 LH 땅은 작년에 돈을 줬어요. 건물은 올해 줬어요. 그러면 자, 땅부터 먼저 양도 신고를 합시다. 그러면 땅값이 만약에 20억이에요. 건물값은 얼마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분의 양도가 만약에 12를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의 양도가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보상 예상가를 넣어서 양도세를 신고해서 납부하면 돼요. 근데 당정맞게 그 토지의 수용 시기가 2021년 12월 8일 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억 대입하면 안 돼요. 양도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9억을 대입해야 돼요. 그죠? 자, 이쯤에 와서 건물의 보상가가 나왔어요. 자, 보상가가 나왔는데 토지 양도의 양도 신고할 때는 건물 보상가 5억이라고 예측이 됐었어요. 예전가가.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6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 토지 신고분 수정 신고해야 돼요. 왜? 분모값이 틀어지게 되잖아요. 1억이 들어가니까. 그럼 양도세가 틀어지게 돼요. 다음에 이쪽에 이 건물분에 있는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2억 초과분에 과세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 선배님 혹시 그걸 경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주권 아시죠? 이주권. 어느 지역이 토지계 개발 또는 수용 협회에서 인해서 개발 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주권을 108
이 사람 수용된 사람 입장에서 아직 이 주권을 못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건지를 아니까 그것을 계약서를 석장을 만들어요. 첫째,